이게 웬일입니까, 의원님? 안녕하지 못한 주말이 될 것 같네요. 아. 법원이 폭탄을 터뜨렸네. 폭탄 터졌어요. 황당해서 이거.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죠, 의원님? 예. 예? 아니 아까 저기 뭐 예. 저도 방송 중에 뭐가 이렇게 속보가 떠서. 속보가 뜨길래 예, 뭐지? 누가 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 참. 아니 우리가 이거 뭐 계엄 선포했다라는 그 속보 봤을 때 그 충격 그거만큼 아니겠지만은 예. 그만큼의 충격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보시고 어떤 생각을 먼저 좀 하셨습니까?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속보로 그냥 한 줄짜리. 결과만 한 줄짜리 결과만 나왔으니까 네. 이유가 뭘까 하다가 법원에 무슨 저 설명 자료인가요? 그거 네네, 나온 보셨어요? 거를, 예, 봤는데 글쎄 예상했던 바이긴 그러니까 이유를 든다면 네.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은 시간 계산 뭐 이런 걸 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이유로 들었더군요. 시간 계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들었던 게 네. 이제 저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하. 무슨 저 직권남용 그러니까 강요죄에서 내란죄로 넘어가는 과정이 뭐 네. 불명확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뭐 그다음에 열흘씩 나눠 사는 것도 뭐 문제가 있다라는 수사기관끼리 뭐 예. 이렇게 한다는 게 법에 근거가 없다 뭐 그런 취지. 식의 예. 얘기를 해놨던데 어.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네. 이것도 뭐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그 마지막 줄에 적힌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쟁점을 그냥 두고 하면은 앞으로 절차상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고 네. 나중에 이게 상급심에서나 그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말 자체가 뭐 완전히 엉뚱한 말도 안 택도 없는 소리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형식적인 논리는 갖추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사유로 봤던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 네. 하는 문제를 이거 체포적 부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그거를 서류 등 시간 단위로 그렇게 계산한 적이 과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네. 검찰에서도 날로 했었죠, 사실은. 그렇죠. 48시간의 이제 이 시간 예. 요거에 대해서 날짜로 그냥 다 계산을 맞아요. 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렇게 시간 가지고 뭘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이 지점을 이렇게 정밀하게 정교하게 시간으로 그것도 굳이 윤석열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그 대해서 윤석열도 인권이 있으니까 뭐 그런 원칙을 들이대는 것 자체야. 뭐 네. 그거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게 왜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가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가져올 그 파장이나 문제를 좀 생각을 했어야 될 텐데 결국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즉시 석방되는 건 아니고 검찰이 이제 항고를 하고 예. 그거에 따라서 상급심의 판단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저러한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체포적부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관이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관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했는데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게 예? 지금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예. 검찰이 불법 구금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럼 불법 구금 검사를 처벌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법원이 볼 때도 이게 명백하게 법원의 주장이 지금 그거잖아요. 그 시간 계산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 그 시간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다. 다 뭐 전산적으로 근거가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본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구속 취소 청구가 갔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달 정도를 지금 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한 달은 누가 불법 감금한 거예요? 진짜 풀려났어야 되는 거를 한 달 동안 불법 감금한 거는 법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빨리빨리 그럼 판단도 안 하고 지금 이제서야 했어야지. 예. 그리고 본인들 말대로 시간 계산하는 게 그러면 숫자 헤아리는 거라면 구속 51일 그거를 한 달씩 헤아려야 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상급심에서 좀 잘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지. 자, 일단은
검찰이 어떤 결정하느냐 네.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게 의원님? 그 기술적으로 따져 보면 네. 검찰은 바로 항고를 해야죠. 해야 되는 일이고 예. 애초에 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공수처가 넘겼던 날하고 네. 검찰이 뭐 연장을 하네 못하네 하면서 시간 끌었던 게 시간 있잖아요. 끌게 예. 있었죠. 그게 지금 결정적으로 작용을 아. 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가는 데 있어서 네. 다시 재청구하고 어쩌고 한다면서 시간이 갔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바로 점을- 기소 안 하고. 네, 그런 점을 생각하자면 시간 계산과 관련한 책임을 네. 검찰이 부담해야 될 지금 상황이라서 검찰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이제 신속하게 법원의 결정에 뭐 이제 나왔을 때 바로 기소했다 그러면 네. 이런 논란도 없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검찰이 자꾸만 여기에 이제 그 공수처에서 자료를 넘겨라 뭐 네. 이런 점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시간을 계속 끌다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가 어찌 보면 마지못해서 협의를 하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열흘씩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도 그리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공수처는 제 기억에 열흘을 다 채우지 않고 넘겼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죠? 예. 이게 안 미리 되니까 넘겼고, 수사 예. 자체가 안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미리 조사 자체가. 넘겼고 근데 검찰이 이제 시간을 끌다가 어. 그게 여기서 지금 지적한 바에 의하더라도 당일날 새벽에 시간으로 만료가 됐는데 그날 예, 오후에 뭐 저기 됐기 때문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안 맞다 이거잖아요. 그럼 전적으로 이게 그런 식의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라서 참 이 체포적부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든 시간을 이 시간 단위 분 단위로 계산해서 이거를 구속 기간에 예. 산입을 해서 계산하는 법원의 모습 이것도 참 그동안 왜 못 봤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날짜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너무 예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해서 피의자의 입장만 생각해 보면 뭐 네 법원이 반익권적인 태도나 위헌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기존의 그 현실적인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생겼는가에 대한 네. 어느 깊은 고민이나 판단이 있었는가 뭐 이게 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윤석열처럼 틈틈이 끼어들어와서 다 법적인 어떤 그 절차를 따져보고 뭐 한 적이 사실은 그 전에 없었기도 하거니와 그렇죠 누가 뭐 체포적 부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 청구하고 뭐 구속 취소 청구까지 하고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지금 내란죄의 수괴를 풀어놓고 그러면 재판을 하겠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 것 같은데 예 거기다가 이제 검찰은 즉시항고도 즉시항고지만 저기 구속영장 청구를 저 명태균 씨가 예. 지적한 부분이나 윤석열은 여죄가 많잖아요. 그런 거로 빨리 지금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즉시항고까지는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안에 영장에 구속영장이 다른 건으로 발부가 되면 되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어느 정도 뭐 진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창원지검에서 거의 다 자료는 다 나왔는데 지금 뭉개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작년 가을부터 다 알고 있었고. 그럼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예, 그 수사를 빨리빨리 진행하고 그런 결정을 할지. 자, 지금 검찰의 입장을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장을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민주당도 비공개 의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지도 저희가 한번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남동 뭐 관저 상황 뭐 오늘 당장 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지자들이 네. 지금 모여 있다라는 건데 구치소 앞에도 모여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거냐? 즉시 항고를 만약에 안 한다 검찰이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 만약에 진짜 항고 안 하고 풀어준다. 그러면 뭐 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뭐 노린 거 아닌지 노린 진짜. 거다라는 의심까지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지금 내란 사태 전후 또 이제 특히 이제 수사 예. 과정에서 있었던 김성훈 차장 영장을 이렇게 기각하고 이런 모습들을 예, 좀 예. 보면 참 일관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핵심 포인트 수사를 방해하고 또 예. 윤석열의 이 신병도 그냥 풀어주게 된다면은 윤석열 풀어주기 위한 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 피할 수 없을 것 일단 같습니다. 어쨌거나 어저께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의위원회가 그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았다. 네, 라고 6대3 예, 결정. 예. 결정한 거를 그나마 예전에 안 그러더니 왜 그래? 그러고 이제 반색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김성우는 구속하고 그럼 윤석열이 나오면 뭐 서버는 그럼 내내 또 예, 바톤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참 무슨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래요. 검찰이 항고를 할 거다. 하고 일단은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책임이나 의심을 면하려면 예. 어쨌거나 항고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음. 항고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 구속기간 놓친 문제는 분명히 지금 검찰이니까 네. 예, 연장 신청 어쩌고 하다가 그렇게 된 문제는 그러니까 항고하고 빨리 구속영장을 다른 건으로 빨리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다른 건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대통령 이제 파면이 돼야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형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파면 이후에 증거가 정지돼 있으면은 또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아 그러네요. 예. 그 점이 내란죄 아직 지금 아직도 대통령 아직도 대통령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뭐 며칠 상관의 사이는 있을 망정. 예, 빨리 또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헌재가 보니까 빨리 좀 그렇네요. 어차피 지금 예, 헌재는 오늘쯤 이걸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아니 이게 이 상황 이렇게 되면은 정말 헌재에서도 기각 결정 나오는 거 아닌가? 네. 라는 그런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이제 당연히 그 부분을 놀라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라서 그게 이제 구속의 그 요건에 맞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게 맞고요. 법리적으로 맞은데 이런 상황이 말하자면 내부에 일종의 이 윤석열을 그냥 봐주려는 어떤 세력이 움직여서 하는 일이라면야 그러면 뭐 법이고 뭐고 다 법리고 뭐고 필요 없이 헌재도 걱정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그렇게 속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요. 속단하기 이르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오늘도 이제 평의가 있었다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선고 일자가 빠르게 안 나오는 걸 보면 헌법재판관 내부에서 뭔가 합치된 의견이 안 만들어져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늦어지는 건 그런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서라는 게 꼭 이거를 나는 윤석열 파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보다는 그 파면은 맞는데 네. 사유에서 이거는 좀 빼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유를 이거를 들었는데 네. 그거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정리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추가돼야 된다. 네. 뭐 이런 정도의 아. 보충 의견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까 이제 영장 문제도 외환죄 부분이 또 외환죄 있었잖아요. 부분. 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수사가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검찰이 빨리 좀 체크를 해가지고 뭔가 네.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의지 문제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 의원과 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안에 있어서 뭐 입장을 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뭐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환영의 입장을 뭐 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뭐 제가 그 한번 입장 한번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리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대선 행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게 말입니다. 어차피 그런 입장은 지금 윤석열이 파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얘기니까 그냥 그래요. 왼수 안 되려고 한 얘기지 뭐, 그건 예. 뭐 의미 없는 얘기가 되고 사실은 좀 넓게 보면 예.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면 윤석열이 풀려나가지고 무사히 돌아다니고 있다. 그게 국힘에서 볼 때 네. 대선에 유리할까요?
그렇네요. 김문수 씨는 좋겠네요. 나와서 돌아다니면 아유 그러면 또 안 제가 되죠. 지지하는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한 상황이니까 뭐 예. 그거는 공개 지지 선언을 계속 예, 내주하고 그런 계십니다 거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예. 좀 위안이 됩니다만은 그러면 뭡니까 이 나라 꼴이 도대체? 참. 네? 내 어느 나라에서 도대체 내란 우두머리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리고 혼자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뒤에 지지자들 함께 다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패거리처럼 이게 다닐 게 우려가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아울러 뭐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합니다. 이렇게 한 줄 걸쳤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공수처는 폐지돼야 된다. 예, 이 얘기를 굳이 더 붙였더라고요. 이걸 왜 붙였을까? 검찰이 저 최대한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죠, 뭐 그거야. 그렇게 볼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덧붙일 정도니까 검찰을 향한 시그널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4시 14분인데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입장을 안 내놓고 있어요. 야, 아직도. 예. 아까는 뭐 4시에 입장이 나온다 이런 속보도 좀 전해지는 것 같던데 아직 안 나오고 뭐 있습니다. 회의를 한다는 얘기는 예, 있어요.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대검에서요, 뭐 중앙지검에서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검찰 회의 중이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도 지금 꽤 비공개 의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의총이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 윤석열은 또 윤석열이지만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요. 예, 이철규 아들 이 사안 예, 예. 그리고 장제원 전 의원의 예, 예. 성폭력 의혹 피소된 거 이 상황들 네. 뭐 뭔가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법원의 이번 판단 보면 윤석열이 아직도 힘이 있는 것인가라는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법원이 항상 이런 어떤 고비고비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나쁜 판단을 한다라고 보이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그 총장직을 유지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많이들 잊어버리셨지만 그때도 결정적인 장면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직무 배제시켰을 때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줬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윤석열한테 날개를 달아준 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예. 그거를 법원은 늘 사후에 나타나 가지고 뭐 한 번씩만 등장하니까 네. 그 별다른 경향성이 없이 그냥 중간중간 거쳐가는 관문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꼭 이럴 때 보면은 권력과 권한을 크게 갖고 남용했던 자들을 상대로 인권 보장을 아주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일관된 모습이 있어요. 예전에 예. 양승태 씨 재판 진행 거 관련해서 보이던 모습도 그 일반 피고인의 경우에 절대 누릴 수 없는 일종의 권리들을 그냥 다 원 없이 다 행사하면서 네. 방어권을 보장받은 결과 무죄가 됐고 그렇네요.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란다 원칙 같은 것만 생각을 해봐도 그 미란다라는 사람은 되게 뭐랄까 그냥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비난받아 마땅한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의 인권조차도 소중하게 보호해야 된다. 네. 그래서 미란다 룰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 법원은 왜 이런 식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보면 인권 분야에서 뭔가 진전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하는데 네. 그 사례가 왜 항상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뭐 언론의 주목을 받고 네. 무슨 찬반 논쟁이 첨예화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건지.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법원이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린 거. 네. 그렇네요.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보여왔던 법원의 중요한 결정이나 이것도 다시 한번 엮어서 보면 진짜 법원이 이러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명확히 따져 보면 오늘 이제 영장재판부가 네. 두 번째 사유에 대해서도 뭐 이것도 뭐 사유로 수긍할 만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체포적 부심, 구소적 부심이나 무슨 저기서 뭐 관할 관련해서 시비 걸고 하는 과정에서 네. 여러 번 지금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공수처의 수사나 그렇죠. 수사 관할에 아무 예, 문제가 예.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인정을 했는데도. 네. 근데 마치 그것도 뭔가 당연히 다툼이 돼야 될 것처럼 아하. 전제하는 뭔가 그 뉘앙스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네. 뭐 결론적으로는 다른 얘기를
더 강조하긴 했지만 이런 점이 좀 걱정이네요. 여기서 이 재판부가 이제 윤석열 재판을 그렇죠. 진행해야 형사재판. 되는데 일단 네, 그래요. 앞으로의 재판도 좀 걱정이 된다. 좀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도 그런데 좀 이제 보고 그간에 계신데. 뭐 네. 윤석열 지키겠다고 집회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규현 부장이 무슨 이름 이상해서 중국 사람이라고 계속 성토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갑자기 한국 사람이라고 이제 해야 되나? 뭐 중국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전남 사람이라 그랬다며. 서울 사람인데. 그럼 또 태세 전환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것 궁금한데요. 뭐 봐야 워낙 되고. 태세 전환을 잘 하니까 뭐 그건 잘. 그래요.